이번에는 밸런타인데이의 무말랭이라는 에세이집에 수록되어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 1. 일간 아르바이트 뉴스의 탁월성에 대하여. 우리 집에 책이 너무 많아져서 며칠 전 책장을 새로 사들였다. 직업상 어쩔 수 없다지만 책이란 가만 놔둬도 점점 늘어나게 마련이다. 짜증이 나서 3분의 1 정도는 팔아치우기로 하고 아침부터 선별 작업에 착수했는데 막상 처분하려니 이건 이제 절판된 책이고 또 언제 읽을지도 모르니까 팔아봤자 헐값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도무지 수가 줄지 않는다.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신간 하드커버 원서를 사두었는데 아직 읽지도 않은 사이 번역본이 잽싸게 나와버린 경우다. 번역본이 있는데 힘들게 영어로 읽을 기분도 나지 않고 영어 원서 따위 팔아봐야 돈도 안 되니 이럴 땐 정말 울고 싶어진다. 그리고 보관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분간이 잘 안 가는 잡지도 처치곤란이다. 예를 들어 유레카나 키네마 준보, 뮤직 매거진, 미스터리 매거진, 스튜디오 보이스, 광고 비평 같은 것은 버리고 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냥 놔두지만 아직까지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보관해 두었던 오하시 아유미 시절의 헤이본 펀치 30권이나 영화예술 3년치, 창간 당시의 앙앙 50권 등은 지금도 제법 유용하게 써먹고 있으니 정말 판별하기가 힘들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잡지가 차지하는 공간도 무시할 수 없다. 가정화보는 요리 코너를 좋아해서 보관하고 있지. 에스콰이어, 뉴요커, 피플은 일에 필요하니까 쌓아두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짜증이 난다. 딱히 무력이나 소유욕이 왕성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물건이 늘어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일간 아르바이트 뉴스나 피이아 같은 정보지는 정말이지 부담이 없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 미련 없이 휙 내버릴 수 있으니 말이죠. 책 이야기 2. 독수리는 토지를 소유하는가. 간다 헌책방 골목에 내가 잘 가는 외국 서적 전문 헌책방이 있다. 이곳의 좋은 점은 모든 책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고 희귀본이든 쓰레기 같은 책이든 전부 균일가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렇게 사심 없는 가게들이 몽땅 자취를 감춰버려 서운할 따름이다. 특히 중고 레코드 가게가 그런 경향이 심해서 조금이라도 희귀하다 싶으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곤 한다. 옛날에는 그래봐야 10년 하고도 조금 전이지만 이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고 가게 구석에 굴러다니는 멜 왈드론의 레프트 언론 오리지널이나 텔로니어스 멍크의 보그 10인치 오리지널 같은 것을 잘 찾아내어 1,000엔에 살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게 취미라 학생 시절에는 온 도쿄에 있는 레코드 가게를 순리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횡재를 낚는 횟수가 부쩍 줄어들었다. 희망이 없다. 이런 점에서 간다에 있는 그 중고 외서 가게는 아직 정상적인 가격으로 흥미로운 것들을 살 수 있는 귀중한 곳이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유명한 가게라 헌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안다. 단 이 헌책방은 책을 장르별로 가지런하게 정리해 놓지 않고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꽂아두거나 쌓아둔 터라 원하는 책을 찾아내기가 심히 어렵다. 특히 몇천 권이나 되는 페이퍼백의 책 등을 살피는 일은 그다지 시력이 좋지 못한 인간에게 고행 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 서점에 들어서면 1시간 정도는 심심치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덕분에 다른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책들을 꽤 많이 찾아냈다. 단, 이 서점 주인이 손수 만든 띠지에 쓰여있는 일본어 제목만은 신용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The Eagle has landed. 독수리는 내려앉았다. 란 제목이 독수리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로 되어 있으니 잭 히긴스도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하지만 뭐 그런 웃음거리가 있어 내 쪽도 심심치 않지만 책 이야기 3. 외상으로 책 사기에 대하여. 어린 시절 외상으로 책을 사는 것만큼 사치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집 형편은 아주 평범한 편이었는데 아버지가 책을 좋아한 덕분에 내가 동네 서점에서 갖고 싶은 책을 외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물론 만화나 주간지는 안 되고 올바른 책만이다. 그러나 어쨌든 좋아하는 책을 외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었고 덕분에 어느 누구 못지않은 독서 소년이 되었다. 요새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하나같이 놀라는데 내가 자란 동네에서는 아이가 외상으로 책을 사는 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당시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몇 명 있어서 서점 계산대에서 미도리가오카에 사는 땡땡인데요. 외상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했다. 그러나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아이가 모두 독서광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죠? 옛날 얘기를 계속하자면 당시 1960년대 초반 우리 집은 가와데쇼보에서 출간한 세계문학 전집과 주오코론샤에서 나온 세계의 역사를 매달 한 권씩 서점으로 배달되도록 주문해서 나는 그것을 한 권 한 권 읽으며 10대를 보냈다. 덕분에 나의 독서 범위는 지금까지도 온통 외국문학 일색이다. 소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듯이 사람의 취향은 대개 최초의 인연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만다. 만약 당시 우리 집에서 주문했던 책이 일본 문학 전집과 일본의 역사이고 처음 읽은 책이 시마자키 도손의 파괴였다면 나는 지금쯤 딱딱한 리얼리즘 소설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란 참 기묘하다. 어른이 된 뒤로는 외상으로 책을 산 적이 없다. 마음 먹으면 신용카드로 살 수도 있지만 왠지 내키지 않아 현금으로 지불한다. 역시 아무아무동에 사는 무라카미인데요. 외상으로 해주세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기분이 내키지 않는 것이다. 책 이야기 4. 사인회 단상. 새 책이 나오면 어김없이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는데 나는 이 사인회라는 것을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사인하는 걸 딱히 싫어하진 않지만 좌우지간 귀찮고 부끄럽다는 명분으로 사인회만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작가들의 사인회 현장을 구경하는 것은 싫지 않아서 멀찍이서 바라보며 제법 좋은 구도를 신었군 이라든가 글자 가지고 되게 멋부리네, 사진보다 훨씬 늙었잖아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한다. 그러면서 책은 사지 않는다. 스스로도 참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뒤집어 말해 그런 신세가 되고 싶지 않기에 나는 절대로 사인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인회라는 존재 자체에 비판적이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다. 사인회를 하는데 사인을 청하는 독자가 안 오는 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다. 팬들이 기노쿠니야 서점 둘레를 7바퀴쯤 에워싸고 기다리는 정도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만사가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무라카미 류씨조차도 그게 말이지 한동안 줄이 끊길 때가 있거든 하는 정도니까. 하물며 다른 작가들은 말해 무엇하랴. 시부야에 있는 세이브 백화점 서점에서 내가 목격한 사인회를 예로 들자면 20분 동안 단 한 명의 독자도 오지 않은 모 작가가 있었다. 그 건너편에서는 만화가 다케미야 게이코의 사인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쪽은 밀치고 떠밀리고 야단법석이다. 얼마 안 있어 모 작가도 따분해진 듯 다케미야 게이코 쪽을 기웃기웃 살피는데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상황에만은 절대로 놓이고 싶지 않다고 절실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사인본 얘기인데 가령 헌책방에 내 사인본을 팔러 가면 가격을 비싸게 쳐주는가 하면 그런 일은 결코 없다. 헌책방 아저씨에게 들은 얘기로는 사인이 되어 있어서 값이 오르는 책은 기껏해야 엔도 슈사쿠, 가이코 다케시 세대까지고 그 뒤 세대 젊은 작가들의 서명 따위는 낙서나 다름없다고 한다. 낙서라니 그 또한 섬뜩하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희귀한 책을 갖고 계신가요? 마침 저한테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중에 아주 특이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내지를 열어보니까 2013년 9월 1일에 산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겼는데 갑자기 이 내지, 책의 내용이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겉에 감싸고 있는 이 커버가 뒤집힌 줄 알았는데 커버를 제거하고 나서도 표지와 내지가 서로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 인쇄가 된 거죠. 그래서 책을 구입한 서점에 책을 교환해 달라고 신청을 할까 하다가 다시 보니까 굉장히 희귀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인쇄가 된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환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몇 권의 책이 있나요? 저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와 마찬가지로 책을 무작정 많이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철칙 중에 하나가 한 권을 사면 한 권을 처분한다 입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 읽고 싶은 책은 계속 생기지.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은 새로 들이는 책의 수만큼 있던 책을 처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의 총량은 그대로라서 공간 부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일도 없죠. 대신에 책을 처분할 때 아주 본질적인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책을 처분할 것인가? 하루키가 고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책들은 어떤 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기도 하고 재밌게 읽었던 것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눈을 질끈 감고 책을 처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은 무엇인가요?